네, 연세대 12년 특례 언더우드 영어 자소서 소개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이고요. 앞서 한글 자소서 영상을 한번 보고 꼭 오시고요. 언더우드 영어 자소서는 크게 600워드, 300워드 두 개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600워드의 질문이 총 5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 해석을 해보자면 1번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개인적 비학문적 경험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일단 한글 자소서 1번에서 작성한 엑기스적인 활동을 몰아서 넣기에 최적화된 질문이고요. 600워드가 한글로는 A4 한 페이지 반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토리를 엮어내기에 그리고 나의 핵심적인 장점을 보여주기에는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300워드는 질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300워드는 보시면 연세대 그 언더우드가 다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학업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위치한 전 과정 영어로 진행되는 인문계 대학입니다. UIC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동아리 활동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설함으로써 UIC의 어떤 리더십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연세대 이번에 활동을 가져와서 작성을 하실 때 특히 인제 공동체에 영향을 준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공감 능력을 충분히 인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글을 토대로 인제 UIC의 특성을 활용한 미래 계획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다국적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가 공동체에 패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어울리기 위한 생각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의 활동을 토대로 건설적인 동아리를 창단한다거나 뭐 학교가 인천 송도 쪽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인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작성하기 힘든 게 이제 거의 반 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스토리 구성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그 1번 아니면 2 번을 선택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을 옴니버스 스타일로 제시했을 때 효과가 꽤 높습니다. 가장 뛰어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엔솔로지형 구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타 국가 지원 대학의 자소서는 되도록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국가 지원 대학의 자소서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특히 국내 대학 자소서는 그러한 그 뭉뚱그린 약간 소설 같은 그런 자소서 스타일 굉장히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팩트 위주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학부의 세부 전공 적합성을 타겟팅한 마무리 멘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UIC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 안에서도 경제학, 비교문학, 정치학, 국제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스 안에서도 계량 측정 위험 관리라든가 지속 개발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뭐 그리고 테크노 아트 쪽 있잖아요. 그래서 IID라든가 CDM 요런 쪽으로 구체적인 어떤 전공 언급이 좀 필요하시고요. ISE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 쪽이냐 바이오 쪽이냐 이쪽을 좀 나눠서 구체성을 좀 더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트로 3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활동 자기의 멘트를 관용구로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어떤 리더십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언급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연세대 그 활동 증빙 서류 없이 제출한 비교과 활동 확인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비해서 양식이 살짝 변화됐습니다, 살짝. 일단 비교과 활동은 자율자치 진로 탐색 활동 6개 50자씩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비고란이 없어졌어요. 비고란이 없어지고
그 활동 시기를 작성하는 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칸이 쭉 생겼어요. 11, 12 학년 또. 그리고 이제 11, 12 이렇게 해서 A 레벨이나 IB 학교 또 SAT 계열 학교로 나눠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학년에 걸쳐 진행했을 경우에는 복수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일단 6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하나 꿀팁을 주자면 비고라는 활동명을 작성하면은 보다 구체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활동에 관한 특이점을 작성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문의를 통해서 뭐 그 이전에도 제가 그렇게 해왔지만 활동명을 작성하든 비워두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만약에 뭐 더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말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활동명을 작성을 합니다. 불이익 따로 없었고요.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3월, 7월 그리고 이전에 모든 특례 지원 학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좀 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확인자 성명과 소속기관 직위와 서명 직인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각 장마다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보시면 여기 50자 그리고 봉사활동 50자 이런 식으로 쓰시고 6개, 6개, 12개 쓰시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되 비교과 활동하기 전 모든 페이지에 요 사인업을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모든 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관련 고등학교에 연락을 취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직접 문의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 그 전학한 학생이 있어서 전학학교의 그 사인업 때문에 연락을 했다가 매 장마다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장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매 장마다 모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수마다 넘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단 확인자 서명, 소속지, 서명 직인필을 각 장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연세대 특례 합격을 위한 마지막 필살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저만의 좀 전법이긴 한데 교과 활동이 활동 증빙 서류화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IB 학교에도 보면 익스텐드 에세이 같은 걸 좀 쓰잖아요. 그 익스텐드 에세이의 주제를 가져와서 활동 증빙 서류화하는 요런 기법들도 있고요. 여타 다른 기법들이 좀 있는데 어떤 활동 증빙 서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추천서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팩트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되고 선생님 관점에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아이들로 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생활기록부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소서에 관해서는 일단 초반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초반 3줄에서 5줄 그러니까 500자 내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10분의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다음에 한 번 더 볼 건지 집에 갈 건지가 결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초반 10줄에 거의 갈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대부분 앞서 당부한 것이지만 4번에 성장 환경의 특이성을 넣는다면 좀 이색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국적을 옮겨 다니면서 국가를 옮겨 다니면서 겪은 어린 시절부터 뭐 생활의 썰을 쭉 이렇게 설명한다거나 뭐 전학했을 때의 고생스러움 이런 걸 작성하는 것이 차별화를 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는요. 국내 자소서가 있을 시절부터 제가 해왔던 경험으로는 그러한 그 어릴 때부터의 자신의 그 환경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좀 궁상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이벤트가 혹시 있었다면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도 이제 고교 재학 이후의 활동이어야 납득이 가능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초중부터 막 이 스토리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어머님들도 막 그런 스토리를 넣으면 안 되냐. 굉장히 진부합니다. 궁상스럽고요. 심파조의 멘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학생도 이러한 방식을 4번에서 계속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7월에 불합한 이유를 자소서에 찾지 못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정관이 읽었더라도 처음 1번 항목부터 4번 끝까지 임팩트를 주지 못한 학생으로서 마치 소개팅에 집에 가지 못하고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식사까지 했지만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은 연세대 그 자소서가 그
있던 시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자소가 다시 부활되면서 GPA가 극강으로 낮은 학생, SAT가 없던 학생, 또 아무것도 없이 토플 94점에 머물렀던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제가 그 진정성이 있는 활동 증빙 서류, 비교과 활동 확인서, 자소서로 합격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주 정도 남은 시간 마지막 파이널라이징 아들라 킴과 함께 달리시면서 3월 연세대 합격 선점에 좀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작년에 이제 합격시킨 학생의 썰을 풀어보면서 서울대 전형 자세한 유의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활동 증빙 서류의 꿀팁은 상장 위주의 활동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외 활동도 넣을 수가 없고요. 교외 활동이 가능한 학교는 서울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요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과 활동의 프로젝트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활동을 프로젝트화 시키면 확실히 조금 더 그 아카데믹함과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더해져서 밀도가 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당연히 구체성 있는 제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학교장의 사인, 학교 직인, 활동 검수자의 사인 요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한꺼번에 꼭 들어간 활동 증빙 서류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요 그 활동 증빙 서류와 그리고 연세대 언더우드 자소서 파트를 연달아서 좀 한꺼번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맥락상 좀 연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간상 애매한 점이 있어서 끊어서 가게 됐습니다. 앞에 영상을 들어보시고 마지막 활동 증빙 서류 영상과 언더우드 자소서 영상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글 자소서에서는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굵직한 활동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을 풀어갈 때 처음 10줄에 승부를 500자 정도에 거셔야 되고 중반부에서 교과 비교과 활동 연관지은 아카데믹함과 진취성의 조합으로 활동에 학생다움을 좀 더 더해야 된답니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생다움이라는 자소서가 정말로 진부한 그런 개념어 하나 없이 진부한 글로 쓰는 게 학생다움이 아니고 밀도는 어느 정도 갖춰졌대 교과 비교과 활동의 조합이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의 배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다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학과 커리큘럼에 개념어를 더해서 미래 학업 계획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되 공동체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여를 반드시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했는가, 동기 문제의식과 무엇을 했는가, 행동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의 구체화, 어떻게 달성했는가, 과정 방법, 노력의 기술,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조금 더 참신하게 학과 커리 개념어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소서에 대한 한글 자소서, 영어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활동 증빙 서류 반드시 학교를 2번 옮겨 다니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그 활동 증빙 서류의 사인을 받는 과정이 좀 더 원활할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 따라서는 방학을 또 중간에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가 쉬는 학교도 있고 또 겨울에는 눈이 올 경우에는 학교가 좀 휴교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서울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작년에 1490점으로 SAT 1490점 그리고 면접 없이 토플 103점으로 합격한 학생의 스토리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서울대는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동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이기도 하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1400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에서는 1500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낙점을 했던, 낙인을 찍었던 학생을 제가 합격시킨 사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스토리 듣도록 하겠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